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지난 매매에서는 평가 손실이 한때 마이너스 14,000달러까지 커지며 챌린지 시작 이후 가장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지션은 수익으로 정리됐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위험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에서는 수익을 얼마나 크게 낼 것인가 보다 계좌의 변동성을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지금 이 도전은 26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2,655만 원입니다. 참고로 10억이면 서울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잡아도 매일 2번씩 타도 약 285년 넘게 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자동 매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7월 31일 지난 금요일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91% 상승한 6,595.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폭만 1001.89포인트로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200 선물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수는 한때 6,630.77까지 올라갔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규장 기준으로 외국인은 7조 2,196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조 1,78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8조 2,54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날까지 이어진 급락 과정에서 주식을 받아냈던 개인이 반등 구간에서 대규모로 물량을 내놓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가져간 구조입니다.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1% 오른 26만 2,500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가격 제한폭인 29.95%까지 상승한 171만 8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 넘게 오른 이유도 단순히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자금이 집중되면서 지수 자체가 강하게 끌려 올라간 겁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가운데 약 3조 6천억 원이 SK하이닉스의 약 2조 1천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1.63% 상승한 719.7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516억 원, 기관이 3,05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5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26%대, 원희가 EPS와 PSK는 27%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더 크게 눌렸던 반도체 장비주까지 반등이 확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등을 국내 증시의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봐도 될까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다는 점은 분명 이전 반등과 다른 부분입니다. 전날에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도 지수가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이 컸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불안이 전부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4월 동안 1162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금요일 하루 동안 그 하락분의 약 86%를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7월 전체로 보면 코스피는 여전히 22.19% 하락했습니다. 이번 상승에는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뿐 아니라 급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매도 포지션을 되사는 숏 커버링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거래일에 지수가 추가로 상승하는지만 보는 것보다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가 이어지는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한 가격대를 지켜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국내 반도체 반등을 만든 출발점은 미국 증시였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은 2.78%, S&P 500은 1.66%, 다우지수는 1.19%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2% 급등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핵심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전망과 AI 투자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빅테크가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의심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적어도 일부 기업에서는 AI 투자와 클라우드 매출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근거를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가 미국 반도체주를 끌어올렸고 그 흐름이 금요일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나스닥은 1%, S&P 500은 0.7%, 다우지수는 0.53%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인 AWS 매출이 37% 증가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아마존까지 클라우드와 AI 수요를 실적으로 확인해주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모두 과잉 투자는 아니라는 기대가 강해진 겁니다. 하지만 기술주 전체가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애플은 향후 매출 전망과 부품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로 7.4% 하락했습니다.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클라우드와 AI 수요를 실제 매출로 연결한 기업에는 자금이 집중됐지만 성장 전망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업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반도체 업종 전체가 폭등했지만 다음부터는 실제 AI 수요와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다시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채권시장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4% 부근까지 올라가며 202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5.27%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과 근원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부담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을 보고 올랐지만 채권시장은 앞으로의 물가와 금리 위험을 계속 반영한 겁니다. 이 차이는 골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골드는 장중 2% 가까이 하락한 뒤 온스당 4,049달러 부근에서 거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해졌고 동시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골드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달러 하나만으로 골드의 하락을 설명하기보다 이날은 AI 관련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과 장기금리 상승이 동시에 골드를 압박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도 63,000달러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올랐지만 비트코인까지 같은 강도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위험자산 전체로 퍼진 것이 아니라 실적이 확인된 AI와 클라우드 기업에 집중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미국 기술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골드는 강한 추세 없이 위쪽은 국채금리에 눌리고 아래쪽은 4,000달러 부근의 대기 매수세에 받쳐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등하면 금리 부담이 다시 반영되고 밀리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짧은 등락이 반복됐고 저는 이 흐름을 그대로 활용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27,557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8,498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941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